자, 교과서로는 120페이지 사고력 문제 2번, 그리고 학습지로는 18페이지 문제 4번이 되겠습니다. 행렬 A의 고유값이 람다일 때 람다 분의 1이 역행렬 A의 역행렬의 고유값임을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증명해 보겠습니다. 증명은 가정에서 결론을 유도하면 되겠죠. 그러면 행렬 A의 고유값이 람다라 하자. 그러면 고유값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식이 성립해야 되죠? A 곱하기 벡터 X는 람다 벡터 X인 0벡터가 아닌 벡터 X가 존재한다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을 좀 적당히 변형을 시켜보면 양변의 왼쪽에 A의 역행렬을 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A의 역행렬 곱하기 A는 단행렬 I이기 때문에 벡터 X만 남겠네요. 그리고 요 람다인 상수는 곱했을 때 교환법칙이 성립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람다 A의 역행렬의 벡터 X 이렇게 되겠고요. 양변에 람다 분의 1을 곱해주면 람다 분의 1의 벡터 X는 A의 역행렬의 벡터 X가 되겠네요. 자, 앞에서 행렬 A의 고유값이 람다이기 때문에 요 A 곱하기 벡터 X가 람다 곱하기 벡터 X인 0벡터가 아닌 벡터 X가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식을 변형해 보니까 이렇게 식이 성립됐어요. A의 역행렬 곱하기 벡터 X는 람다 분의 1 곱하기 벡터 X인 0벡터가 아닌 벡터 X가 존재하겠네요. 그러면 A의 역행렬의 고유값은 람다 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네요. 이 증명에서 쓰인 건 뭐죠? 고유값의 정의, 고유값, 고유 벡터의 정의가 쓰였습니다. 고유값이 람다를 하자.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 이게 고유값의 정의죠. 그리고 이게 성립했다. 그러면 A 역행렬의 고유값은 람다 분의 1이다.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과서 120페이지의 문제 해결용 문제 2번, 그리고 학습지로는 18페이지의 5번 문제입니다. 행렬 A의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벡터 X라고 할 때 A 세제곱의 고유값을 구하시오. 자, 행렬 A의 고유값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벡터 X라고 한다면 어떤 식이 성립해요? A 곱하기 벡터 X는 람다 곱하기 벡터 X가 성립하겠죠. 그랬을 때 A 세제곱의 고유값을 구해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A 세제곱에 어떤 행렬을 곱했을 때 어떤 실수 곱하기 그 벡터가 되도록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요 실수값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식에서 왼쪽에서 A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A 제곱의 벡터 X가 이것도 순서 바꿔도 되겠죠? 람다의 A 벡터 X가 되겠고요. 그리고 A 곱하기 벡터 X는 람다 벡터 X라고 했으니까 람다 곱하기 람다 벡터 X가 되어서 람다 제곱의 벡터 X가 되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A를 한번 더 곱해 볼까요? A 제곱 벡터 X와 람다 제곱 벡터 X가 같으니까 A 곱하기 A 제곱 벡터 X는 A 곱하기 람다 제곱의 벡터 X가 되고, 자, 이거는 A의 세제곱의 벡터 X가 람다 제곱의 A 벡터 X가 됩니다. 근데 A 곱하기 벡터 X는 뭐라고 했죠? 람다 벡터 X라고 했죠?
이거 람다 세제곱의 벡터 x가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a 세제곱의 벡터 x는 람다 세제곱의 벡터 x를 만족하는 0벡터가 아닌 벡터 x가 존재하므로 a 세제곱의 고유값은 람다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세제곱의 다시 a 세제곱 벡터 x는 람다 세제곱 벡터 x를 만족하는 0벡터가 아닌 벡터 x가 존재하므로 a 세제곱의 고유값은 람다 세제곱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 해결력 문제 2번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단원, 이단원, 행렬의 대각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2차 정사각 행렬을 대각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행렬의 대각화라는 걸 정의하기 전에 1차 독립과 1차 종속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떤 벡터가 1차 독립이다, 1차 종속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독립적이고 종속적인 겁니다. 독립적이고 종속적인 겁니다. 정의를 보면 어떤 벡터들이 있는데 그 벡터들의 상수배의 합이 0벡터가 될 때, 상수배의 합이 0벡터가 될 때, 그 상수들이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라면, 그런 C1, C2, C3가 존재하면 요 세 벡터를 1차 종속이라고 하고요. 1차 종속이 아닌 경우에 1차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차 종속이 아닌 경우에 1차 독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이거의 반대가 뭘까요? 모두 0이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벡터들의 상수배를 해서 더했을 때 0벡터가 되게 하는 C1, C2, C3를 구하면 그것이 모두 0이 된다면, 0이 될 때만 0벡터가 된다면, 그러면 그때 요 세 벡터를 1차 독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벡터를 많이 배우고 나면 요 1차 독립인 벡터들이 기저라는 걸 이룰 수도 있어요. 기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좌표 평면에서 x축은 벡터로 얘기하면 1,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y축은 0,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어떤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초적인 벡터를 보고 기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저들을 만들 때 1차 독립이라는 개념도 쓰이고 하니까 이 1차 종속과 1차 독립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차 종속과 독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벡터 x는 1, 2이고 벡터 y는 2, 4라고 해 봅시다. 그러면 a 곱하기 벡터 x 플러스 b 곱하기 벡터 y를 한다면 이것이 0벡터가 나오게 하는 a, b가 뭐가 있을까? 당연히 a는 0, b는 0. 이걸 곱하면 당연히 0벡터가 나오겠지요.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어떤 해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1, 2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곱하고, 그리고 2, 4에다가는 아무것도 곱하지 않은 2를 곱한 상태에서 더한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더하기 2, 4가 되어서 0, 0이 되니까 0벡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A는 마이너스 2, B는 1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0벡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요 1차 독립 종속의 정의에서 뭐가 있었냐면 벡터들의 실수배를 해서 더했을 때 0벡터가 되게 하는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닌 이런 값들이 존재하기만 하면 1차 종속이라고 했어요. 근데 방금 들었던 예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적어도 하나도 0이 아닌 둘 다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존재했죠. 그러면 1, 2와 2, 4는 1차 종속인 겁니다.
1차 종속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1, 2의 상수배를 하면 2, 4가 되죠. 그러니까 요 1, 2하고 2, 4의 관계가 요 1, 2가 2, 4가 곱하기 2를 하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한 벡터가 다른 벡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서로 다른 벡터가 다른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종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벡터 x는 2, 3이고 벡터 y는 5, 1이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벡터 x 플러스 b 곱하기 벡터 y를 생각해 보면 2a, 3a 그리고 5b, b가 되어서 2a 플러스 5b, 3a 플러스 b가 0 벡터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a 플러스 5b가 0이고 3a 플러스 b가 0인데요. b는 마이너스 3a니까 이쪽이 대입해주면 2a 마이너스 15a가 0이어서 a는 0, b는 0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a 벡터 x 플러스 b 벡터 y를 했을 때 0벡터가 되게 하는 요 상수 a, b를 구해봤더니 0, 0밖에 없었죠. 그러면 그때 요 벡터 x인 2, 3하고 5, 1은 서로 어떤 겁니까? 1차 독립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0, 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1차 독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벡터가. 자, 그러면 1차 독립과 1차 종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요. 1차 독립, 1차 종속은 뒤에 대각화 설명할 때 나오는 거고 따로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대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행렬의 대각화가 지금 가장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고유값 고유 벡터를 이용해서 행렬의 대각화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그 행렬의 대각화란 무엇인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행렬의 대각화는 어떤 정사각행렬 A가 있는데 그리고 대각행렬 D가 있는데요. 대각행렬이라는 건 뭐였죠? 대각행렬 주대각 성분은 숫자가 있고 주대각 성분이 아닌 성분은 모두 0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된 행렬을 보고 대각행렬이라고 했습니다. 주대각 성분 이외의 성분들이 모두 0인 행렬을 보고 대각행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사각행렬 A와 대각행렬 D 그리고 역행렬을 갖는 행렬 P에 대하여 P 인버스 A, P는 D를 만족하게 한다면 A는 대각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정사각행렬은 대각화되었다는 말이 없죠. 이 정사각행렬은 대각행렬이 아니에요. 대각행렬이 아닌 상태예요. 그런데 이 A의 왼쪽에는 P의 인버스를 곱하고 A의 오른쪽에는 P를 곱했더니 대각행렬이 된 거예요. 그래서 A를 이렇게 P 인버스와 P를 곱해가지고 대각행렬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각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P 인버스 AP가 D라고 한다면 P 인버스 AP를 D라고 한다면 왼쪽에 P를 곱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P 인버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A는 PD, P의 인버스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대각화한다. 이걸 이렇게 나타내는 걸 보고 대각화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행렬 A는 1322거든요. A는 1322라고 하는 행렬인데 이 행렬에 P는 131-2, D는 4001이라고 한다면은 A와 P와 D를 이렇게
주어졌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P 인버스 AP가 D가 되느냐 아니면 A는 P, D, P 인버스가 되느냐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만족된다면 행렬 A는 대각화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A가 이렇게 돼 있어요. A, P, D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P 인버스 AP를 한번 구해 볼게요. P 인버스는 AD-BC AD-BC분의 1 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1에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게 P 인버스 그리고 A 1, 3, 2, 2 그리고 P는 1, 3, 1,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5분의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5분의 1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4 플러스 24 0이네요. 그리고 1 마이너스 1 0이고 3 플러스 2 2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5가 되어서 마이너스 5분의 1 곱해주면은 4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대각 행렬을 만들었네요. 그러면 행렬 A는 P에 의해서 대각화가 됐기 때문에 행렬 A는 대각화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P하고 D를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부터는 요 P하고 D를 찾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엄청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설명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대각화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매우 중요하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교과서 122페이지에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행렬 A를 주어진 행렬을 대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그리고 교과서를 또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행렬 A가 A, B, C, D라고 하는 행렬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행렬 A의 고유값이 람다1과 람다2로 구해지고 그리고 이 람다1에 대한 고유 벡터가 x1, x1, y1 람다2에 관한 2에 대한 고유 벡터가 x2, y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고유값 고유 벡터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A 곱하기 x1, y1은 람다1 곱하기 x1, y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A, B, C, D의 x1, y1이 람다1, x1, 람다1, y1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A 곱하기 x2, y2가 람다2의 x2, y2가 되므로 A, B, C, D의 x2, y2가 람다2, x2, 람다2, y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ax1 플러스 by1 cx1 플러스 dy1이 람다1, x1, 람다1, y1이 되고 그리고 ax2 플러스 by2 그리고 cx2 플러스 dy2가 람다2, x2, 람다2, y2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행렬들을 봤을 때 요 모양과 지금 요 모양이 똑같이 생겼고 얘는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2행렬, 2 곱하기 1행렬, 2 곱하기 1행렬이니까 이 두 식을 행렬의 결합
우리 지난 시간 맨 마지막에 문제 풀 때 행렬의 결합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그 행렬의 결합을 생각해 본다면 A, B, C, D에 X1, Y1을 곱해주면 그럼 뭐가 되죠? 람다1, X1, 람다1, Y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X2, Y2를 집어넣으면 이 X2, Y2, 벡터 X2, Y2와 A, B, C, D를 곱하게 되면 람다2, X2, 람다2, Y2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결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게 잘 안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서 넘어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넘어온다면 AX1 플러스 BY1, AX2 플러스 BY2, CX1 플러스 DY1, 그리고 CX2 플러스 DY2는 요거는 람다1 x1, 람다1 y1, 그리고 람다2 x2, 람다2 y2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둘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같게 놓은 거고요. 이렇게 둘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둘이 같게 놓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두 행렬의 곱으로 표현하면 A, B, C, D에 X1, Y1, X2, Y2가 되고요. 우변은 그냥 그대로 람다1, X1, 람다1, Y1 그리고 죄송합니다. 람다2, X2, 람다2, Y2인데 자, 요거는 X1, Y1, X2, Y2에 람다1, 0, 0, 람다2를 곱한 거랑 같습니다. 한번 곱하기 해볼까요? X1 곱하기 람다1 맞죠? 자, Y1 곱하기 람다1 맞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은 람다2만 들어가요. X2 람다2, Y2 람다2 맞죠? 그러면 우리 A, B, C, D를 행렬 A라고 했고 여기 요 X1, Y1, X2, Y2라고 해서 고유 벡터로 이루어진 행렬을 P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대각화되어 있는 행렬 이거는 지금 고유값 두 개를 쓴 거예요. 얘를 D라고 한다면 AP는 PD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 X1, Y1과 X2, Y2는 서로 1차 독립이어서 이 두 행렬은 1차 독립이어서 이렇게 되면 X1 마이너스 Y 다시 죄송합니다. X1 Y2 빼기 X2 Y1이 0일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행렬을 곱해주면 P 역행렬 AP가 D가 되므로 이렇게 대각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대각하게 가능하게 하는 P는 어떻게 만든다? P는 벡터 X1, 벡터 X2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고유 벡터 두 개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각행렬 D는 어떻게 만든다? 람다1, 0, 0, 람다2로 고유값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이를 대각화하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특성다항식을 통해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합니다. 고유값이 람다1, 람다2가 나왔고 고유 벡터가 벡터 x1, 벡터 x2가 나왔다면 이 고유값으로 이루어지는 람다1, 0, 0, 람다2가 대각행렬이 되고요. 그리고 고유 벡터인 벡터 x1, 벡터 x2로 이루어진 요 행렬이 바로 P가 되는 겁니다.
자, 벡터 x1은 2 곱하기 1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x1, y1, x2, y2 이렇게 만들어진 행렬입니다. 이것이 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 무조건 A는 P의 역행렬 곱하고 P 곱해가지고 D로 이렇게 대각화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